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존 고든의 에너지 버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스토리텔링 자기계발서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볍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 속에서 인생에 어떤 숨겨져 있는 진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계발서 책들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으로 여길지, 또는 그냥 뻔한 스토리구나, 내용만 참고하고 그냥 버릴지. 사실은 자기계발서가 좋고 나쁘고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채집을 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나를 발전시키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속에서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 만한 인사이트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긍정 에너지가 필요한가? 이 책의 이제 서문에 보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과거에는 좀비 같은 인간이었다는 거죠. 영혼이 없고, 무기력하고, 활력도 없고, 긍정 에너지 이런 차원이 아니죠. 좀비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이 이제 변화를 했는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책을 쓰게 된 그 자체가 기적 같은 변화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 읽힌 그런 책이 됐잖아요. 자,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인생을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죠.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저자는 깨달은 거죠. 또 내면 깊숙한 곳에 그런 울림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내 인생은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구나. 여기서 아무도라는 거는 타인 그런 것도 되겠지만 하늘, 우주, 운명, 사주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든 되겠지, 대박 운이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지, 이런 무의식적인 기대감 갖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그 무엇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범하이려, 만물이 하나다, 저 하늘의 별과 내가 하나가 돼서 영혼이 팡팡 터지고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진짜 깨달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깨달음이 될까? 우리 삶에 직접적 연관을 가진 그런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이런 깨달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도 그 무엇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은 일회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스포츠 경기처럼 타임 하고서 중단할 수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죠. 일회적이죠.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불쾌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울지, 또는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울지는 결국에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결국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그 환경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의 근원적인 자유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다 멋대로 하고 이런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죠. 이 순간 되돌릴 수 없는데 이 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울지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울지, 그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의 권한, 능력, 이런 것들이 궁극의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깨달음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삶이 기적같이 변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누구나, 이 저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 세 가지만 깊이 깨닫고
자신을 변화시키면 기적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변화라는 게 뭐 전 세계적인 이런 베스트셀러를 쓰고 회사의 CEO가 되고 엄청난 돈을 벌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뭔가 삶에 대한 내면 깊숙한 충만함, 그런 행복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죠. 외형적인 것들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따라오지 않아도 뭐 그렇게 아쉽지 않은 것이고, 왜냐? 변화를 겪게 되면 아마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긍정 에너지를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긍정 에너지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인상 쓰고 막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하지만 항상 웃고 쾌활하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죠. 활력과 즐거움. 그래서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삶이 결국 한 번 사는 삶이고, 그리고 지나간 것들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지 않으면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여기서 내 삶을 끝내야지, 뭐 이런 건 방법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전에 몇 억을 이제 사기를 당한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는 몇 억의 수업료를 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뒷담화는 할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몇 억을 사기를 당했다, 몇 억 하다가 뭐 결국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나는 정말 비싼 수업료를 냈구나.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 이 부분이 사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활력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 항상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 마음 자체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가려는 그런 찰나가 있으면 항상 얼굴에 이렇게 미소를 띠는 이런 연습만 해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드려봅니다. 이 책의 간단한 스토리인데, 주인공이 조지라는 인물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지금 지쳐 있어요. 이제 회사원인데 일도 힘들고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어려요. 그러니까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하는 모든 것들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게 의무와 책임만을 원한다. 아주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이러니까 이제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가족과의 관계,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팀장인데 무너지고 있죠.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심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고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종사하는 그런 그 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런 경우. 그리고 지긋지긋해요, 사는 게. 아마 이 내용들 보면 내 모습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가, 지쳐있고 지긋지긋한 조지가 버스를 타게 됩니다. 차도 고장이 나요. 아주 그것도 열받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버스를 타게 되는데, 그 버스가 이제 에너지 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10가지 인생의 법칙을 배우게 되고, 그 결과 모든 것들이 나아지게 되는 그런 뭐 해피엔딩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가지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당신 자신이다.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태리에서 어떤 사람이 매일 그 신의 형상을 한 조각상 그 앞에 와서 빌었대요.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조각상, 돌로 만든 조각상이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조각상이 움직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얘야, 제발 복권을 사고 나서 기도를 하거라. 그러니까 복권도 안 사고서
계속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운, 상황의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도 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것, 그걸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권을 구입을 하고 나서 복권 당첨을 기원하듯이 우리가 소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행위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당신 버스의 운전사는 자신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나고 그 삶을 나의 행위로 채워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망, 비전, 그리고 집중이다. 자, 책에서 구체적 목표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목표를 글로 쓰라는 거죠. 어떤 비전화해서. 이 내용은 사실 이 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책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표, 비전이 있다면 그걸 반드시 글로 작성을 하라는 것이고, 글로 작성한 것을 자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뭐 과학적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품고 있을 때 인간의 어떤 의지나 기억, 이게 이제 최장 3일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작심삼일 이런 게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3일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의욕을 갖게 되면 다시 3일 가겠죠. 또 3일 전에 한번 보고, 또는 3일 지나서 까먹다가도 한 5일, 6일 지나서 다시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해야지. 이렇게 되면 자신이 목표한 바에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방에 붙여놓거나 또는 자주 보는 곳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위치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집중력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법칙은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리 방법이 없어요. 긍정 에너지로 채워야 되는 거죠.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사건 플러스 태도는 결과다.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건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나의 태도, 그것이 어떠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 태도의 중요성,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에너지는 비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는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긍정 에너지를 채우지 않으면 부정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 에너지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울하거나 허무, 비관, 저주 이러한 생각들만 뇌리를 맴돌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한꺼번에 살펴보겠는데, 네 번째 법칙은 당신의 버스에 사람들을 초대하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다섯 번째는 버스에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자, 여섯 번째는 당신의 버스에 에너지 뱀파이어 탑승 금지 표지판을 붙여라. 무슨 얘기냐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거세시키는 사람들, 그 아주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냉소적이거나 빈정되거나 비아냥거리는 이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뱀파이어들 있죠. 절대 관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 내용 살펴봤잖아요. 왜 사람들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가. 조던 피터슨 교수가 초등학교 시절에 너무나 멋진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냥 나쁜 아이들하고 그 지역에서 고만고만하게 어울리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재회를 했는데 마약 중독이 돼 있고 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조던 피터슨 교수는 그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나아가서 자극을 주는 사람들과 늘 함께 했고, 그래서 아주 명성 있는 대학 교수가 됐죠. 그러니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익되는 사람 만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 에너지의 화신, 에너지 뱀파이어들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 자, 7번째는 승객들이 당신의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그들을 매료시킬 열정과 에너지를 뿜어라. 그러니까 당신의 긍정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변인들에게 항상 미소, 활력, 친절 이런 것들로 에너지를 전파하면 그들도 긍정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긍정 에너지가 또 나한테도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얼마 전에 기버라는 책 살펴봤죠. 그러니까 기버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주인공 조지가 팀장인데 조지를 아주 잘 따르던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너무나 헌신적으로 조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물론 단순히 그 대가를 바라고 일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정도의 자격은 있겠다 싶은데 조지는 전혀 무관심한 거죠.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10번째,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 자,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모든 이동수단, 목적지가 없는 이동수단은 없죠. 항상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하던 버스를 타던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거리에서 좌회전선에 서야 될지 직진선에 서야 될지 우회전을 해야 될지 항상 모르겠죠. 항상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교통 혼잡만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하는 것들은 자 목적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목표를 갖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목표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렇진 않죠. 목표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목표를 갖추는 삶이 이제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겨라.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 많이 만들고 감정 표현들 늘 활발하게 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풍부한 감정 표현들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글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긍정 에너지로 충만하시겠지만 더욱더 늘 상기하면서 긍정 에너지로 자신을 이제 채워 나가시고 그 방법으로 미소 짓는 거 많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